아이고, 그동안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오늘 이제 논어 대망의 마지막 편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다 배우고 이러면 책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책거리 뭐 이런 거 알죠? 뭐 떡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떡은 제가 알아서 사 먹겠습니다. 자, 이제 논어 이제 마지막 편. 우리 지난 시간에 위령공편 좀 하다가 말았죠? 위령공편 이어서 하겠습니다. 22번째 문장입니다. 위령공편. 자왈, 군자는 불이연 거인하며 불이인 패언한다. 자왈, 군자는 불이연 거인하며 불이인 패언한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들어 쓰지 않으며 또 사람이 나쁘다 해서 그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 말과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과 사람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거예요. 즉, 군자는 어떤 사람이 말을 되게 잘해요. 어우, 쟤 말 잘하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사람을 등용시켜서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논어 곳곳에 보면 이 말 잘하는 제자,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경계하는 이런 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쉽게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 문장이 좋은데요. 사람이 나쁘다 해서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버리는 것은 아니다. 불이인 패언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직장 내에서도 나 저 상사, 저 부하, 저 동료 나 싫어. 사람 자체가 싫어요. 근데 사람 자체가 싫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는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 말 자체, 행동 자체 전부 다 부인해버리죠. 그런데 군자는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나쁘다 해서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들여 쓰지 않으며 사람이 나쁘다 해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위령공 23번째 문장. 이거 아마 논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일걸요. 자공이 물어봅니다. 공자님한테. 뭔가 이 죽을 때까지 요 한마디 말을 계속 지켜야 될 그 정도로 중요한 말이 있을까요? 그러자 공자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바로 서다. 서자가 그 용서하다 할 때 그 서자인데요. 그 서자를 어떻게 풀이하느냐? 기소불력을 물시어인하는 것이다. 기소불력 물시어인 이 말 많이 쓰거든요. 즉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거를 남에게도 하지 말라. 기소불력 물시어인 그게 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남에게도 그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 자기를 대하듯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서인데 이거야말로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이 기소불력 물시어인은 또 논어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령공 27번째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왈, 중이 오지라도 필찰언하며 중이 호지라도 필찰언해야 된다. 이 필찰언, 필, 반드시 찰, 살펴라. 자, 공자는 말했다. 중이 오지라도, 중이 이제 무리 중자,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오지, 그걸 미워하더라도 필찰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되며, 중이 호지라도, 호자가 좋아할 호자, 즉 여러 사람이 다 뭔가를 좋아해도 반드시 살펴보라. 그러니까 우르르 따라다니지 말고 과연 저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다른 사람의 평가를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거를 정확히 살펴보라. 나의 신념과 나의 판단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화이부동한 말씀드렸죠. 부동, 동자, 같을 동자. 똑같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어떤 그 독자성을 가지고 판단하라라는 주체적인 인간. 그것을 이제 군자로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째 문장.
자왈, 과의불개, 시위과의다. 과의불개, 과자가 허물인데요. 즉, 과의불개, 개자 고칠 자, 불개 안 고친다.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과의불개. 그것이 바로 시위과의, 그것이 바로 진짜 허물이다. 예전에 학기편에서 과즉 물탄개 이런 거 있었죠. 과즉, 잘못하면 물탄, 꺼리지 마라, 개, 고치는 것을. 즉, 사람은 잘못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잘못했을 때 물탄개, 탄, 꺼린다. 꺼리지, 물탄, 꺼리지 말고 고쳐라. 과즉 물탄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방금 이 문장에서도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과의불개,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 시위과의, 그것이 바로 진짜 허물이다. 나 자신을 어떻게 바로 잡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령공편은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편으로 넘어갑니다. 계시편에 보면 재밌는 문장이 또 하나 나옵니다. 6번째 문장인데요. 공자가 이제 군자를 모실 때 이런 세 가지 허물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건데, 저는 이 군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직장 상사를 모실 때, 윗 어른들을 모실 때 같이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이 문장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자는 말했다. 군자를 모심에 있어서 세 가지 허물이 있으니, 첫 번째, 말씀이 미치지 않았는데 먼저 말하는 것을 조급함이라 하고, 말씀이 미쳤는데, 즉 나보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을 숨김이라 하고, 안색을 보지 않고도 마구 말하는 것을 눈뜬 장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자, 윗사람을 모실 때 조급해서도 안 되고 숨겨서도 안 되고 눈뜬 장님이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서 제대로 대응을 하라. 비즈니스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말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문장이, 이게 봅시다. 7번째 문장이, 공자는 말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함이 있다. 어릴 때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색을 경계해야 되고, 장성에서는 혈기가 한창 강하기 때문에 다툼을 경계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니 어둠을 경계해야 된다. 보면 이제 논어 곳곳에 여색을 어떻게 하라. 이제 상당히 좀 남성 위주의 그런 이제 그 문장들인데, 어차피 이게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야 되겠죠. 그건 저는 이 세 가지 경계함 중에 어릴 때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색을 경계한다. 이 부분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와닿더라고요. 장성에서는, 즉 장년기 때는 혈기가 한창 강하기 때문에 뭐를 경계한다? 다툼을 경계하고. 이럴 싸우기 쉽다는 거죠. 내 주장이 옳다는 걸 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때는 다툼을 경계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니 어둠을 경계해라. 뭔가 자꾸 새롭게 취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라. 전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니 어둠을 경계하라. 우리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것을 노욕, 늙을 노자에 욕심 욕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정치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건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내 깜냥에 맞는, 내 분수에 맞는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런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뭔가를 가지려 하면 지난 시간, 젊은 시간에 이루어놨던 많은 것들도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시편 또 9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공자왈, 생이 지지자는 상야요, 학이 지지자는 차야요,
고니학지우 기차야니 고니불학이면 민사위하이다. 여기가 보면 크게 여러 가지 그 레벨이 나오는데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천재죠. 그 다음에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고니학지자. 고니학이라는 것은 곤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제일 마지막이 뭐다? 고니불학. 곤란을 겪고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공자는 말했다. 생이지지. 자, 즉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최고다. 그 다음에 학이지지자.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 고니학지자. 즉 겪고 나서야 그것을 배우는 자는 그 다음이다. 그런데 고니불학자. 겪고 나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최하다.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이거를 다 아는 사람, 그런 천재가 되기는 힘들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은 학이지지, 배움을 통해서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곤이학지자, 곤자가 곤경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죠. 좋지 않은 경험들. 그런데 그 좋지 않은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얻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곤이학지자. 그런데 최하가 뭐다? 곤이불학자. 배우지 못하는, 곤경을 겪어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안 돼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시편은 후룩 넘어가고, 그 다음에 17편 양화편입니다. 양화편에서는 한 세 가지 문장만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인데요. 자왈, 성상근야나 습상원야다. 성상근야나 습상원야다. 공자는 말했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익히는 것에 의해서 서로 멀어지게 된다. 성상, 성상은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 성상은 가깝다. 성상은 가깝지만 습이라는 게 우리가 논어에서 강조하는 게 익힐 습, 계속 뭔가 익히는 거. 이 익히는 것에 의해서 상원, 서로 멀어진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 그때는 뭐 별로 큰 차이 없이 비슷비슷했죠, 다들. 같은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한 뭐 20년, 30년 지나서 동창들 만나보면 많이 바뀌어져 있죠. 그거는 그동안의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면서 이게 습성들이 몸에 익히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습성이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습성이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상근야 습상원야는 그만큼 타고난 본성보다는 그 후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익히고 배워 갔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문장입니다. 공자는 말했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익히는 것에 의해서 서로 멀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양화편 세 번째 문장도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자왈, 유, 상지, 여, 하우는 불이이다. 유, 오직, 상지, 지극히 지혜로운 자, 또 하우, 지극히 어리석은 자는 불이, 변화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논어란 책은 내가 타고난 성향이 있지만 내 타고난 성향 자체를 그 후에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어려운 말로 수기치인, 나를 닦고 나를 키워나간다라는 수기치인의 책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사람은 계속 그런 공부를 하고 자기 수양을 하면 변화해 나가겠죠.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지, 윗상자에 알지자 아주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사실 뭐 일단 이미 뛰어난 사람, 아까 본 그 생이지지, 날 때부터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지금 되게 좋은데 변하면 안 좋은 거겠죠. 또 문제가 뭐냐? 하우, 아래 하자에 어리석을 우자. 가장 낮은 레벨의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지,
똑똑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는 그냥 좋은 건데, 제일 아랫사람도 되게 자기, 뭐랄까, 고집은 세고,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곤이불악. 내가 곤경에 처해도 불악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 하우 역시 변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화 26번째 문장입니다. 자왈 년 42 변 5원이면 기 종야이다. 자왈 연 42 변 5원이면 기 종야이다. 공자는 말했다. 나이 40이 되어서도 남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산다면 그대로 끝난 거다. 되게 좀 섬찟한 얘기죠. 물론 40이라는 얘기가 뭐 올해로 오늘날로 치면 한 나이 한 50쯤 된다고 봐야 되겠죠. 50이나 한 50대 중반. 즉 사람이 10대 때부터 뜻을 품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이 40이 돼도 남들한테 미움받고 산다고 하면 그거는 뭐 별 그 희망이 없다. 이런 뜻, 아주 뭐랄까 서늘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볼 것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또 양화편 마치고 그다음 18편 미자편은 그냥 스킵합니다. 그리고 19편 자장편에서는 한 문장만 볼게요. 한 문장만 보면 자하는 말했다. 자하왈. 이거는 한자가 좀 길어서 한글만 얘기할게요. 자하는 말한다. 군자이고자 한다면 백성들에게 믿음을 준 연후에 백성들을 부려야 하는 것이니, 만일 믿음을 주지 못하고서 백성들을 부리면 백성들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여길 것이다. 그 다음 문장. 윗사람에게도 믿음을 준 후에 혹은 신임을 얻은 연후에 충언, 어떤 간해야 하는 것이니, 만일 신임을 얻지 못하고서 함부로 간하면 윗사람은 이 녀석이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건가? 자신을 헐뜯는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 신임, 신뢰,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것 못지않게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신뢰의 끈이 있어야 이 말이 제대로 먹힌다라고 하는 대단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겁니다. 즉 사실 이런 식의 조언, 군주와 내가 모시는 상사의 신임을 얻은 다음에 제대로 조언하라, 이런 얘기는 그 한비자 편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언제 이제 한비자도 조금 강독을 할 텐데 그때 설명을 드릴 텐데 비슷한 얘기가 공자 논어 편에도 나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조언을 하든 충언을 하든 어떤 신뢰의 바탕이 없이는 말만 아무리 좋아가지고는 힘들다.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어 마지막 편이 요왈 편인데요. 논어 제일 첫 문장이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 하라, 이렇게 시작했죠.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논어의 제일 끝 문장이 뭔지 좀 궁금하죠. 그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왈 부지명이면 무의위 군자요. 부지례면 무의립이야요. 부지언이면 무의지인야다. 공자는 말했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절을 알지 못하면 설 수 없고,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논어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천명이 무언가, 내 소명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절을 알지 못하면 설 수 없다. 즉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제일 마지막 문장,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지인, 사람을 아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말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말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확인하고 관찰하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어는 마지막 편에도 지인, 사람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파악해라.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제대로 지인을 하게 되면 불혹, 내가 미혹되지 않는다. 그 얘기가 곳곳에 나오죠. 자, 꽤 많은 문장, 논어의 문장들을 제가 읽어드리고 제 생각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빠뜨린 문장들도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다 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시간을 두고 제 논어 편들을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신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논어와 관련된 좀 간단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같이 한 권, 두 권, 세 권 보시다 보면 적어도 논어는 그렇게 고도의 어려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장 하나하나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중요한 거니까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받는가, 그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쉬운 논어 읽기 책으로 많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